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15년도 더 된 듯한 작은 차. 여기저기 흠집이 보이고 번호판도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런 호텔에 경차가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하지만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명품도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죠. 차 키를 건네며 남자가 말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발레 파킹 직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상견례라도 있나 보네. 하지만 이 차로 오다니. 호텔 로비를 지나 예약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 고급 호텔에 경차를 타고 온 사람, 그것도 상견례에. 연회장 문을 열자 이미 상대편 가족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이었죠. 아버지는 고급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신랑은 깔끔한 수트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경차를 타고 온 남자,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그의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 모두 단정하지만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신랑 측 아버지 박재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악수를 청하며 강민준의 손목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명품 시계는커녕 평범한 시계조차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업을 하시나요? 박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탐색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박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신랑 측 어머니 윤희정이 강민준의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핸드백과 옷차림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명품이 아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평범한 브랜드였습니다. 윤희정의 입꼬리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고급 한정식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박재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연봉도 꽤 되고 앞으로 승진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희정이 거들었습니다. 강민준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짧고 간단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재훈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나 보네. 아마 형편이 어려워서 부러운 것도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단정 지었습니다. 식사 중간 윤희정이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레 파킹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여기 상견례 오신 분 들었던 차 타고 오셨어요? 윤희정이 슬쩍 물었습니다. 아, 한 분은 벤츠 최신형이시고 다른 분은 경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경차요? 윤희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떤 경차인데요? 15년은 된 것 같은 작은 경차였습니다. 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윤희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신부 측이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윤희정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박재훈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재훈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민준이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무언가 깊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박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의 딸 지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우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많이 고민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가족 간의 조화도 중요하고. 민수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윤희정이 가세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이요? 강민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큽니다. 박재훈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는 대기업 다니고 앞으로 더 큰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윤희정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신부 측은 경차도 제대로 된 걸 못하시잖아요. 박재훈의 말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강민준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빛만이 조금 차갑게 변했을 뿐입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끼리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윤희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민수의 사과는 진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일 뿐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아내는 분노를 참으며,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그런데 강민준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후회요? 박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뭘 후회하겠습니까? 경차나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윤희정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강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족을 이끌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지은은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강민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진짜 사람을 미리 알게 됐잖아. 강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경차에 올라타며 강민준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강민준이 시동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질 것 같네. 차가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경차의 엔진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박재훈 가족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 정리했어.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윤희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도 마음이 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고생할 뻔했네요. 그렇지.
우리 민수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박재훈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강민준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박재훈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사의 이사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재훈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긴급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급 회의? 박재훈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박재훈이 놀랐습니다. 회장은 거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다른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인지 아세요? 박재훈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른 임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재훈도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바로 그 사람 경차를 타고 온 그 남자였습니다. 강민준.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비서가 조용히 알렸습니다. 모든 임원이 일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재훈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민준이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박재훈에게 멈췄습니다. 박 이사님. 강민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제 즐거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 뵙고. 박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강민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니면 경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무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인가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임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은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박재훈이 거의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잘못이요? 강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셨는지 아십니까? 제가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례한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이 문제입니다. 경차를 타고 온 사람은 가난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강민준의 말에 박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강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부인은 우리 가족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깔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박재훈이 애원했습니다. 용서요? 강민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비서가 준비한 문서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박재훈 이사의 해임건입니다. 강민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박재훈은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해임 사유는 명확합니다. 회사 이미지 실추, 그리고 인성 문제. 강민준이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습니다. 박재훈은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강민준의 말이 떨어지자 모든 임원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주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비서가 차분히 기록했습니다. 박재훈은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재훈은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정리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박 이사가 회장님 사돈 모욕했다며? 정말? 회장님이 경차 타고 오셨다고 무시했다던데?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재훈은 윤희정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윤희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이 회장님이라고요? 경차를 타고 온 그분이? 윤희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났어. 박재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직장 생활이 하루 만에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업계 전체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박재훈 이사가 회장 사돈 모욕하다가 해고됐다더라. 경차 타고 온 거 보고 무시했다는데 재계 인사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민수도 회사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알려지면서 주변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너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며? 회장님 사돈을 무시했다고? 동료들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재훈은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면접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이미 업계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회장을 모욕한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요? 인사 담당자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날로 어두워졌습니다. 윤희정은 외출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을 만날 면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승진은커녕 좋은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강민준은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고 직원들과 소통하고 때로는 경차를 타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회장님, 왜 경차를 고집하시나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차가 편해서요. 강민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어서요. 강민준의 말에 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경차는 그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였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빠,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강민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거야. 강민준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재우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업계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상태였습니다. 만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받는 시선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윤희정은 명품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때 자랑하던 물건들이 이제는 짐이 됐습니다. 어느 날 박재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지, 경찰을 타고 온 사람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강민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딸이 받은 상처를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강민준은 여전히 경찰을 몰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부와 권력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는 것. 어느 날 강민준은 또 경찰을 몰고 중요한 미팅 장소에 갔습니다. 상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찰을 타고 오시다니 의외네요. 상대방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해서요.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람을 볼 수 있어서요. 그 말에 상대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즈니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대방은 강민준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정성을 본 것입니다. 저녁, 강민준은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강민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그걸 깨달아줘서 고마워.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경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새 차로 바꾸지 않느냐고. 회장이라면 최고급 차를 타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강민준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 차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본성을,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겸손함의 의미를. 다음 날 아침, 박재우는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하는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때 대기업 이사였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식당 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일 잘하셨어요. 그 짧은 칭찬에 박재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윤희정이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그녀도 변했습니다. 명품과 허영에 가득했던 그녀가 이제는 소박한 삶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인정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만으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배경이 아닌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과거의 교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강민준의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경제 잡지에 실린 특집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경찰을 타는 회장,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기사는 강민준의 경영 철학을 다뤘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실력을 중시하고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화려함보다 실속을 추구하는 모습? 민수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날 밤, 민수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의 결정이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강민주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은 넘어지고 일어서며 성장한다고. 상처는 때로 가장 큰 스승이 된다고. 지은은 그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민수와의 이별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민주는 또다시 경찰을 몰고 지방 공장 시찰을 갔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온다는 소식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차에서 내린 강민준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까? 공장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봐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강민준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계를 직접 만져보고 작업 과정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진심을 느끼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강민준이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왜 경차를 타시나요? 회장님이시면 좋은 차를 타실 수 있는데. 젊은 직원의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은 차와 나쁜 차가 따로 있을까요? 차는 그저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입니다. 젊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의미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 진짜 사람인지, 누가 겉만 보는 사람인지. 강민준의 말에 주변 직원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강민준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같은 메뉴였습니다. 처음엔 조용했던 식당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강민준의 이야기에 직원들은 집중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공장을 나서며 강민준은 공장장에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원을 가족처럼 대해주시니까요. 가족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강민준의 말에 공장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경차에 올라타 돌아오는 길, 강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잘 계세요? 응, 잘 있어. 너는 어떠니?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 논문이 학회에서 인정받았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구나. 아빠가 자랑스럽다. 강민준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가치를 추구하라고. 지은의 말에 강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재훈의 가족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박재훈은 진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땀 흘려번 돈의 소중함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겸손함의 의미를. 어느 날 식당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씨,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박재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많아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죠. 박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쉰이 넘어서야 진짜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윤희정도 변했습니다. 명품 대신 실용적인 옷을 입고 허영 대신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친해지면서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조건 없는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작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함과 열정으로 점차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요즘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런 자세라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경찰을 몰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어느 가을날, 강민주는 한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재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주차장은 고급 외제차로 가득했습니다. 벤츠, BMW, 롤스로이스까지 화려한 차들의 향연이었습니다. 그 사이로 강민준의 경차가 들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차는 뭐지? 행사장 입구에서 한 젊은 재벌이 강민준을 봤습니다. 경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지 알아보고는 황급히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분이 강민준 회장이라고? 경찰을 타고 온 분이? 소문은 이미 제게에 퍼져 있었습니다. 경찰을 타는 회장 겸손과 실속을 추구하는 리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강민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올로 재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강 회장, 당신의 철학이 참 인상 깊소. 요즘 같은 시대에 보기 드문 자세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제가 믿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강민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젊은 기업인이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구나. 행사가 끝나고 강민준은 다시 경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심으로 대화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았다고. 거칠에만 가득한 자리였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연습 강민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행사는 어땠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비슷비슷했어. 하지만 집에 오니 좋구나.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가족들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강민준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재훈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강민준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매일 반성합니다. 경찰을 타신 회장님을 무시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진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박재훈 올림. 강민준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용서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재훈이 진짜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 다음 날 아침, 강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사와의 계약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상대는 외국계 대기업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조언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좋은 차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상대가 외국 회사라 첫인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임원들의 걱정이 담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나처럼 하겠습니다. 경차를 타고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주차장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발레 파킹을 부탁합니다. 강민준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당황했지만 정중히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컨퍼런스룸에 들어 서자상 대표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외국인 임원들이었습니다.
CEO인 존슨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미스터 강,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강민준이 악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강민준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존슨이 잠시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복도로 나온 존슨이 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떤 차를 타고 오셨나요? 경차를 탑니다. 강민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경차요? 존슨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CEO가? 네, 편해서요. 그리고 차는 그저 이동수단일 뿐이니까요. 강민준의 답에 존슨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진짜 지도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군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존슨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계약은 성공적으로 체결됐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존슨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고 존슨이 개인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경차를 타고 온 CEO라니 준비가 안 된 회사는 아닐까 하고. 하지만 당신을 만나보니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짜 리더는 겉모습이 아니라 생각과 철학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눴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진짜 신뢰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강민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경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증명했다고.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실로 돌아오니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약 성공하셨다고요? 네, 잘 됐습니다.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회장님이십니다. 한 임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팀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강민준은 항상 겸손했습니다. 저녁 무렵 강민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민수입니다. 박재훈의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면서도 겉모습에 속아 그녀를 놓쳤습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압니다.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민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사람은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강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리한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주는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는. 하지만 변화하려는 노력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지은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우리 딸 공부하느라 수고 많다. 강민준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지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왜 항상 경차를 타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차 타는데. 강민준이 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차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사람의 본성을, 진짜 가치를. 그리고 네가 겪었던 일도 어쩌면 이 차 때문이었을 거야. 만약 내가 고급차를 타고 갔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대했을 거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겠지. 하지만 진심은 몰랐을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강민준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경차는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처는 때로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경차를 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경차에 히터를 틀고 천천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눈 쌓인 거리를 지나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상견례 날. 모욕당했던 그날하지만 이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경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진짜 인간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회사에 도착하니 한 직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약속이 없었는데. 강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재훈 씨라고 하시는데요. 직원의 말에 강민준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재훈이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찾아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박재훈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앉으시죠.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재훈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용건이 무엇입니까? 강민준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편지를 여러 번 보냈지만 답장이 없으셔서 직접 찾아뵙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회장님께서 경차를 타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람을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민주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무너뜨리지 않으셨다면 저는 평생 교만하게 살았을 겁니다. 진짜 삶이 뭔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박재훈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회장님 딸 지은 양에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 민수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작은 사죄의 표시입니다. 강민준이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당신이 쓰십시오. 당신 가족을 위해. 하지만 회장님 박재훈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진짜 사과는 돈이 아닙니다. 강민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변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게 진짜 사과입니다. 강민준의 말에 박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행복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박재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보다 행복합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강민준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악수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박재훈이 돌아간 후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걸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준의 말에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집에서 식사를 하며 강민준은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박재훈 씨를 만났어. 지은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더구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 강민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용서하라는 건 아니야. 다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구나. 아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은의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렴. 강민준이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준은 또 경찰을 몰고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한 중소기업과의 미팅이었습니다. 작은 공장이었지만 기술력은 뛰어난 회사였습니다. 공장 앞에 경찰을 세우자 사장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이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공장을 둘러보며 강민준은 꼼꼼히 살폈습니다. 직원들의 작업 환경 안전 장비 작업 태도까지. 이 회사 사장도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경찰을 타고 왔다는 것이. 하지만 곧 이해하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거칠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짜 실력과 가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점심은 공장 식당에서 했습니다. 직원들과 같은 메뉴였습니다.
강민주는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이 회사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소탈할 줄이야.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좋은 거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강민주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들판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출장 다녀오는 길이야. 왜 그러니?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오늘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 강민준이 차분히 반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1년 동안 매일 후회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강민준이 이해한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전 용서해야 할까요? 지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아빠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만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어. 사람은 실수를 해.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배우지. 중요한 건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 지은아,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해. 그게 정답이야. 강민준의 조언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민준은 다시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딸이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 믿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방송국 PD였습니다. 회장님,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PD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무슨 인터뷰죠?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요. 특히 경차를 타시는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강민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인터뷰 날, 강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경차를 타고 방송국으로 갔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스태프들이 놀랐습니다. 진짜 경차를 타고 오셨네요. 네, 제 차입니다. 강민준이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이 켜졌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 왜 경차를 타시나요? PD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강민준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 차가 편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사람들은 차를 보고 저를 판단합니다. 좋은 차면 존중하고 낡은 차면 무시하죠. 하지만 그 반응을 통해 진짜 인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PD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강민준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 딸의 상견례 때였죠. 경차를 타고 갔더니 상대방 가족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경제력이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제 딸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 조건이 아닌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그게 제가 경차를 타는 이유입니다.
강민준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영 철학 인생 철학 가치관에 대해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시네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는 자세 배우고 싶습니다. 경차 타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강민준 회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 것.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강민준의 철학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한편 박재훈도 그 방송을 봤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 TV에서 강민준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의 일자신이 저질렀던 잘못.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식당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박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박재훈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제게 인생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할머니에게 고백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리고 박 씨도 많이 변하셨어요. 그날 저녁 박재훈은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윤희정과 민수와 함께. 오늘 방송 봤어? 박재훈이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리석었어. 박재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배웠어.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윤희정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잘 살아가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명품은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는 계절이었습니다. 강민주는 여전히 경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이야기 좀 할게요. 응, 무슨 일이니? 강민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에 대해서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년 반 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용서하기로요. 지은의 말에 강민준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용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명한 선택이구나. 강민준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지은의 말이 성숙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민수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겸손해지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왔다고 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야. 지은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저 내 앞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1년 반 동안 매일 후회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소중한 걸 놓쳤는지. 민수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 일로 많이 배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그래서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 이미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도 용서해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고마워.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헤어지며 지은은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 이제 진짜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민수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땠니?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편안했어요. 용서하니까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은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잘했다. 그게 진짜 성장이야. 강민준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민준의 경차는 여전히 굴러다녔습니다. 20년이 된 차였습니다. 임원들이 다시 건의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새 차로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강민준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 차와 함께할 시간이 더 필요해요. 어느 날 강민준은 우연히 박재훈을 마주쳤습니다. 길거리에서였습니다. 박재훈은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습니다. 식당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재훈이 놀라서 멈춰 섰습니다. 강민준도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 박재훈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민준이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박재훈이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웠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습니다. 땀 흘려번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요.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박재훈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제게 진짜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원한은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만 남았습니다. 헤어지며 강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복수의 진짜 의미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변할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박재훈은 그 기회를 잘 살렸습니다.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저녁, 강민준은 가족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경차 정말 안 바꿀 거예요? 이제 20년이 넘었잖아요. 강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이 차가 아직도 많은 걸 가르쳐 주거든요. 뭘 가르쳐 준대요? 아내가 궁금해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새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오래됐어도 제 역할을 하면 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겉모습보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강민준은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20년 된 경차는 오늘도 굴러간다. 새 차처럼 빠르지 않고 고급 차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충실히 제 역할을 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진심이 있다면 충분하다. 1년 반 전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 일로 딸은 성장했고 나는 확신을 얻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변할 수 있었다. 복수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다. 내일도 나는 이 경차를 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으니까. 일기를 덮고 강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경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0년 된 낡은 차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반자, 가장 훌륭한 스승. 내일도 그 차를 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철학과 함께. 그렇게 경차를 타는 회장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고 태도에 있으며 진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조건이 아닌 진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강민준 회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경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인생의 철학이고 사람을 보는 눈이며 진실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 당신의 경차는 무엇입니까? 당신만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서 겉모습에 속았던 순간은 없었는지, 진짜 가치를 놓쳤던 순간은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차를 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태도를 가진 사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강민준 회장의 경차는 오늘도 어디선가 굴러가고 있을 겁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되게. 그리고 그 차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을 겁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삶이 무엇인지. 당신도 오늘부터 당신만의 경차를 타고 당신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겉모습에 속지 않으며 진실만을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진짜 행복이 찾아옵니다. 진짜 성공이 따라옵니다. 진짜 평화가 함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가족입니까? 진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당신도 강민준 회장처럼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인생도 진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차를 타든 고급 차를 타든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그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입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라도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을 가슴에 새기고 내일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기,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강민준 회장처럼 말이죠. 20년 된 경차. 낡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장 소중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런 인생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이 진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민준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입니다. 겉모습에 집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놓치고 있던 진짜 가치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조금 더 진실된 사람, 조금 더 겸손한 사람, 조금 더 따뜻한 사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마치 강민준 회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겉모습을 볼 것인가? 아니면 본질을 볼 것인가? 화려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함을 추구할 것인가?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 것인가? 이 선택이 당신의 오늘을 만들고 당신의 내일을 만들며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당신만의 경차를 타고 당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보며 조건이 아닌 진심을 추구하며 화려함이 아닌 진실함을 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을 누군가는 분명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날까지 오늘도 당신의 경차를 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강민준 회장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감이 당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치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그저 진실되기만 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민준 회장의 경차처럼 말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진실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